요랬는데 요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가진 본연의 미를 살리면서도 예쁘고 커질 수 있는 무쌍 메이크업 방법. 최근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쇼츠로만 다루다 보니까 롱 영상 좀 더 길게 보고 싶다는 요청 댓글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오늘은 미처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무쌍 데일리 눈 화장 내용들 최대한 쉽고 명료하게 담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섀도우 발색 먼저 해볼 건데 그 전에 우리 섀도우 발색을 잘 하려면 손가락으로 하는 것보다는 브러쉬가 훨씬 더 편리하고 예쁘게 표현이 되거든요. 일단 베이직하게 섀도우 브러쉬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가장 추천드리는 게 이런 좀 조그만하면서도 힘이 많이 없는, 크기는 너무 크면은 내가 원하는 영역 밖으로 발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눈썹이랑 속눈썹 반절 정도 올 수 있는 이 정도 크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해주기 가장 편한 것 같아요. 넓게 발색했을 때 딱 적당하고 살짝 세워서는 포인트용으로도 사용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가 좋고요. 이렇게 단단하고 힘있는 브러쉬는 발색이 선명하고 강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부드러운 브러쉬가 좋고, 옆으로 봤을 때 가장 긴 모랑 가장 짧은 모가 경사가 좀 나 있는 형태 브러쉬가 좋아요. 그래야지 이 눈두덩이 각이랑 편하게 딱 맞아서 균일하게 바를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에스쁘아 프로 322 이 브러쉬 진짜 강추드리는데 단종이더라고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지금 올리브영에서 살 수 있는 것 중에 요거 오그너스 13호 요것도 각도가 좋아요. 요거 추천드리는데 요건 살짝 제 눈에는 크긴 해요. 아무튼 이렇게 내 눈에 맞는 브러쉬 하나 준비해주시고 이제 베이스를 할 건데, 무쌍이 메이크업이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 부어 보인다, 작아 보인다 요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중간에 갈라줄 선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피가 있다. 그리고 무쌍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살이 좀 있죠.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옆에서 봐도 살이 이렇게 만져지고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 볼록하니까 눈 원래 크기보다 더 답답해 보이고 부어 보이게 되는 거죠. 문제점은 뭐든지 간에 없는 거를 좀 있어 보이게 하는 건 비교적 쉽지만 있는 거를 없애는 거는 한계가 있고 좀 어려워요. 요 살을 없어 보이게 할 수는 없어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도를 집중 공략을 할 건데 그럼에도 요 위쪽을 살짝 덜 부어 보이면서 덜 답답한 눈미로 만들 수 있거든요. 베이스 섀도우는 무조건 스킨톤이랑 유사한 브라운, 기억하세요. 스킨톤이랑 유사한 브라운. 중요한 거는 내 눈두덩이 피부색에 비해서 너무 어둡거나 밝지 않고 진하지 않은, 색깔 많이 다르지 않은 거 골라주시는 건데요. 제가 너무 좋은 팔레트를 하나 찾았어요. 무조건 피해야 할 색깔들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컬러그램 좋아하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첫 번째, 딱 봤을 때 제 피부보다 다 밝잖아요. 이런 애들은 베이스로 사용해주면 큰일 나. 더 부어 보여요. 흰기 도는 컬러들. 이거 보라색에 흰색 섞었고, 이거 핑크색에 흰색 섞었고, 이거 베이지색에 흰색 섞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애들은 좀 기피를 해줘야 돼요. 또 이런 글리터. 특히 이런 핑크, 주황, 컬러감이 강한 글리터라든지 펄땡이가 조그마한 쉬머 글리터는 다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핑크 너무 예뻐 보이지만 잠깐만 저리 가죠. 그리고 우리는 이 정도 팔레트 위쪽 컬러들은 다 괜찮습니다. 눈 위쪽 들어가기 전에 언더를 먼저 한번 정돈을 해줄 건데 이런 펜슬 타입 컨실러나 피부색이랑 유사한 라이너 제품 사용해주면 되는데요. 언더 속눈썹 있는 쪽 일단 이렇게 밝혀줄게요. 힘을 빼고 두세 번만 왔다 갔다 해줘도 바로 살이 차오른 듯하게 강조가 되죠. 이렇게 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컬러 중에서 베이스 섀도우, 저는 이 친구 발라볼게요. 베이스 섀도우 묻힐 때는 브러쉬를 살짝 사선으로 이렇게 해서 좌우로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은 짠! 브러쉬 모에 균일하게 묻는데 이거를 2번 정도는 털어줘야지 가루날림 심하지 않게 바를 수 있거든요. 이 친구를 이제 눈두덩이에 발라주고, 눈두덩이는 어려우면 이거를 반으로 나눠서 딱 여기까지만 브러쉬가 닿는다는 느낌으로 발라주면 되고, 포인트는 여기서 내려가지 않아요. 내 눈보다 살짝 더 뒤에까지만 이렇게 발색해주고 끝! 언더도 아까 컨실러 발라준 부분까지만 발색을 할 거기 때문에 닿는 면적이 좁도록 살짝 세워서 언더 이쪽이 자연스러워지면서 지속력도 올라가게 돼요. 컨실러 위에 가루를 얹어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가 살짝 더 짧고 힘있는 이런 종류의 브러쉬를 사용해서 보통 팔레트 보면은 아랫줄이 조금 더 진한 컬러들이 있거든요. 베이스 컬러랑 비슷하면서도 살짝 더 진할 수 있는 브라운 컬러로 저는 이 2개 한번 섞어볼게요. 펄은 최대한 쉬머리하고 너무 튀는 글리터리한 건 피해주셔야 되고 대신에 이 정도로 좀 듬성듬성하게 펄이 살짝 보이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눈 떴을 때 보일 정도로 표시를 해주고 눈을 내리까면은 이 정도구나 보이거든요.
눈을 떴을 때 너무 잘 보일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바로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떴을 때 간신히 보일랑말랑한 이 정도 내리 깔고 클렌징. 눈이 좀 길어 보였으면 좋겠다 하면은 조금 더 뒤쪽까지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고, 대신 첫 발색은 무조건 눈동자 뒤쪽 요 정도에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첫 발색이 가장 진하게 발색이 되거든요. 여길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앞 뒤로 위로 갈수록 손에 힘을 빼서 이렇게 펼쳐주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보일 정도로 살짝 두텁게 색감 넣어주시면 이 정도만 해도 깜박깜박할 때 느낌 바로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트임 겸 밑트임으로 언더 뒤쪽에도 같은 컬러를 발색해주는 거예요. 브러쉬 살짝 세워서 너무 밑에까지 가면은 눈이 처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애교살 따라 그려준 것보다 위쪽 부분 발라주면서 살짝 아까 그 애교살도 감싸면 좋은데, 저의 추천은 한 3분의 1 정도까지만 칠해주시는 게 무난무난 예쁠 것 같아요. 언더야말로 우리가 참고 참았던 원하는 색감을 넣어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원하는 컬러감이 좀 밝은 컬러다 그러면 애교살 요 앞쪽 위주로 발색을 해주고, 조금 더 어둡고 진한 포인트 컬러다라고 하신다면 요 삼각존 위주로 발색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 컬러 한번 사용해볼게요. 글리터리한 섀도우 사용해줄 때는 팁으로 되어 있는 브러쉬 되게 편합니다. 웃었을 때 튀어나오는 부분 앞쪽 위주로 이렇게. 내가 눈을 좀 더 가로로 확장해야 한다 하실 때는 뒤쪽까지 이어서 이 양감을 주시면 좋고, 저 같은 경우는 뒤로 길어 보이기보다는 미간을 좀 좁혀줘야 되는 동그란 생김새를 가졌기 때문에 눈 반절 앞쪽 위주로 발색을 해줬고, 추가로 여기 눈 앞머리 쪽까지 이렇게 니은자로 이어서 발색을 해주시면 앞이 이렇게 좀 트여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이제 섀도우는 웬만큼 끝났는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눈을 키우려면 눈만 생각해서는 안 돼. 눈 주변을 좀 죽여줘야 돼요. 그래서 눈 주변 그림자를 만들어줘 볼 텐데, 자연스러운 쉐이딩 컬러를 훌렁훌렁 잘 퍼지는 기다란 브러쉬 모에 묻혀서 양 조절, 눈동자 시작 부분 그쯤에서 눈썹 바로 아래에 그림자를 넣어서 입체감을 더해줄 거예요. 여기 살짝만 발색을 해줘도 눈이 조금은 들어간 느낌? 살이 마구 차올라 있는 느낌을 좀 덮어줘요. 그리고 여기는 저는 잘 안 하긴 하는데, 음영감 더 푹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치켜뜨면은 내 살이 어떻게 차올라 있는지 좀 보이거든요. 그 경계선 쪽을 살짝, 절대로 또렷하면 안 되고 잘 풀어줘야 돼요. 아까 쉐이딩한 거랑 이어서 잘 풀어주세요. 블렌딩은 꼭 자연스럽게 이렇게 확 다르죠. 이 콧대 음영은 코를 높여주는 것도 있지만 눈가를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들어가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꼭 같이 신경 써주시면 좋고요. 뒤쪽은 약간 선택사항. 한 김에 하이라이트까지 넣어주면요, 차이가 더 확 옵니다. 끝이 정말 얄쌍한 이런 브러쉬로 웃었을 때 움푹 파이잖아요. 누구나 있거든요. 이 부분, 가장 진한 부분에 그림자를 탁 찍어주고 양옆으로 퍼뜨려요. 그림자는 선으로 있진 않잖아요. 면으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일자로 긋지 말고 살짝 아래 위로 이렇게 부피감을 주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짜잔!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진한 섀도우 다 하지 않고 그냥 섀도우만으로도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제 선을 통해서 확장을 좀 제대로 해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러 너무 중요해요. 일단 진짜 잘 닦아줘야 돼요. 얼마 전에 꿀팁을 하나 봤는데, 만약에 면봉 쓰실 거면은 이 위쪽은 면봉이 솜 있는 대로 닦아주고 고무도 잘 닦아줘야 되거든요. 이 막대 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은근히 이렇게 되게 깨끗하게 잘 닦인답니다. 컬링이 잘 안 된다, 유지가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좋냐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저도 완전 직모에 좀 빳빳한 처져있는 눈썹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완전히 해결은 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만의 꿀팁을 좀 알려드리자면은 세게 잡아줘요. 잡고 나서 세게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강하기 때문에. 예, 대충 설렁설렁하면은 잘 안 올라갈 뿐더러 올라가도 내려오고요. 두 번째로 마스카라 제품을 지속력 좋은 컬링 유지 잘 되는 제품으로 정말 얇게만 발라주는 거예요. 마스카라가 뭉치게 발리고 많이 발리면은 속눈썹 무게가 그만큼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처집니다. 그래서 저는 픽서도 안 써요. 픽서 쓰면은 픽서 무게까지 더해져가지고 양 조절을 엄청 잘하지 않는 이상 잘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스카라 한 가지만 제대로 발라주려고 하는 편이고요. 속눈썹이 얼마나 잘 집혔냐랑 다르게 내가 눈살이 너무 많다.
눈살이 너무 내려 누른다 하면은 당연히 이게 물리적인 압력에 의해서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살이 많으신 분들은 추가로 짚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거울은 아래에 두고요. 뿌리를 최대한 세게 집어줘요. 뿌리를 이렇게 바짝 집어줘도 문제는 눈을 바짝 뜨면 눈살에 이렇게 눌리잖아요. 계속 물리적인 압박을 통해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속눈썹 기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긴 하지만 눈을 평상시처럼 이렇게 떴을 때 여기까지는 살에 부딪히는 영역이고 살에 부딪히지 않는 영역이 있잖아요. 이 정도 지점을, 그러니까 속눈썹 중간 정도를 한 번 더 꺾어서 집어주는 거예요. 아래는 좀 내려가더라도 치켜 올라간 애들은 영향을 안 받아요. 마스카라 바를 때는 꺼내자마자 덕지덕지 마스카라 액이 묻어있는 상태로는 절대 바르면 안 돼요. 입구 쪽에 이렇게 양을 덜어내 주시거나 휴지에 살짝 이렇게 닦아가지고 지그재그 일자. 지그재그 하면 양이 많이 묻고요. 일자로 하면 균일하게 퍼집니다. 근데 마스카라는 아무리 이렇게 신경을 써준다고 해도 눈살이 너무 많아버리거나 속눈썹이 너무 단단하거나 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이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가닥 속눈썹이나 속눈썹 펌 추천드립니다. 속눈썹 펌을 하면은 너무 편하고 좋은데 속눈썹이 그만큼 약해지더라고요. 머리카락 펌하면 약해지는 것처럼 속눈썹이 좀 약해져요.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약해진 상태에서 뷰러를 하면은 좀 잘 먹는다요. 위쪽으로 덜 부어 보이고 커 보이게 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더 속눈썹이 좀 있으신 분들은 언더도 꼭 같이 강조해주면 좋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눈이 뒤로 좀 길어 보였으면 좋겠다 하면은 여기까지 칠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눈이 넓어지는 게 싫으므로 앞쪽 위주로 발라줄게요. 아이라인은 점막을 채우는 게 어울리는 눈이 있고 안 채우는 게 어울리는 눈이 있거든요. 이거는 직접 해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렌즈를 껴주는 점도 있고 점막을 채우면 오히려 답답해 보이는 눈이라서 점막은 잘 안 채워주는 편이고 펜 라이너로 너무 또렷하게 빼면은 이질감이 들기 때문에 펜슬 라이너를 좋아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아이라인은 되게 다양한 형태로 그릴 수가 있는데 가장 무난하고 데일리한 라인은 눈 앞머리랑 수평되는 정도의 라인이에요. 너무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은 내 눈이 끝나는 지점 있죠? 끝나는 지점에서 눈을 떴을 때 보일 만큼 이렇게 표시를 해줘. 아마 눈 감으면 살짝 붕 떠있을 거예요. 눈동자 끝나는 부분 정도에 속눈썹 가까이 점을 찍어줘요. 눈을 감고 이렇게 이어주는 거. 엄청 자연스럽게 또렷해진 라인을 가질 수가 있고 뒷부분 꼬리는 이 앞머리 쪽이랑 이어지는 느낌으로다가 이 정도로 펜슬이라서 이렇게 뭉툭하게 빼질 텐데요. 싫으시면은 손톱으로 그어주시면 이제 여기 안쪽에 빈 부분 있잖아요. 라이너로 채워줘도 되고 섀도우로 채워줘도 되고 눈 앞트임도 사실 똑같아요. 눈 떴을 때 보일 정도로 둥글게 이렇게 꽤나 부피가 있죠. 이렇게 좀 두껍게 해줘야 티가 난답니다. 앞쪽은 살짝 긁는다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이 부자연스러운 것을 살짝 진한 섀도우로, 근데 데일리로 하기엔 좀 너무 진하긴 해서 이거랑 섞어줄게요. 얇은 브러쉬 사용해서 채워주면서 라인 덮어요. 경계선 부분도 살짝 이렇게 블렌딩. 끝으로 갈수록은 얇아질 수 있게. 섀도우 컬러로는 여기 빈 부분 너무 진한 컬러 아니라면 이렇게 채워줘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같은 컬러로 애교살 그림자도 한 번 더 강조해볼게요. 마지막 이것도 약간 선택 사항인데 눈매가 좀 밝게 트여 보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까맣게 그림자처럼 여기로 설명드리겠죠. 이렇게 까맣게 좀 착색? 그림자? 이렇게 어둡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컨실러 펜슬로 착색을 덮어주면 훨씬 더 깔끔한 눈매가 되거든요. 깔끔함을 원하신다 하시면 여기 내 눈 뒤쪽에 거뭇거뭇한 부분을 살짝 이렇게 덮어주면 깔끔해진다는 점. 여기까지 데일리로 엄청 자연스럽지만 그래도 굉장히 다르다는 것 보이실 거예요. 이쪽도 마저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은 쉬운 팁들만 좀 녹여봤는데 괜찮았나요? 정말 다만 한 가지라도 얻어가시는 게 있고 도움되셨다면 저는 그걸로 뿌듯합니다. 그럼 오늘도 만나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